자, 이번 편에서는 간단하게 예제 파일 말고 아무래도 조명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엔스케이프 조명인데요. 간단하게 박스를 만들어서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스케치업에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레팅글을 이용해서요.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시죠. 따라서 8000 바이 8000 정도로 한번 만들어 볼까 봐요. 박스를 하나 만드시고요. 레팅글 이용해서 그 다음에 풀푸시 천정고는 3500 정도 하겠습니다. 바라보는 면 하나 지워주시고요. 전체 3풀 선택해서 리버스 페이스 조명 테스트긴 엔스케이프 조명 테스트긴 하나 기본 벽체나 바닥 하나에 콘크리트로 한번 재질을 입혀볼까 봐요. 그래야 조명 효과 나는 걸 좀 더 확인할 수 있으니까. 자, 한 다음에 에어서에서 다운받으셔서 간단한 오브젝트 넣어보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원기둥으로 할게요. 서클 이용해서 원기둥 하나 간단하게 한번 프리하게 먼저 그룹핑 해야 되겠네요. 메이크업 그룹 해주고 서클 가서 원기둥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림자 지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원기둥 하나 적당히 만들어 주고 메이크업 그룹 해준 다음에 얘는 그냥 칼라로 한번 기본 칼라로 한번 적용해 볼까 봅니다. 칼라 선택해서 됐습니다. 자, 이렇게 조명을 각각의 나일에서 설치하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다음에 저번 2편에서 한 예제 파일을 통해서 그 에스케이프 제공하는 예제 파일에다가 이제 메타리얼하고 조명하고 같이 세팅하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조명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여기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리고 다음 편에서 넘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스케이프 조명을 이제 작업하기 위해서 엔스케이프를 실행해야 되겠죠. 듀얼 모니터 쓰면 되는데 동영상이니까 일단 스타트 엔스케이프 클릭하시고 처음에는 기본 비율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듀얼 모니터가 없으신 분들은 결합해 놓고 써도 되고 따로 써도 되고 그렇죠. 자, 일단은 반절 나눠서 보여드릴게요. 반절 나눠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싱크를 해주면 싱크 체크를 해주게 되면 기본적으로 움직인다 이거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몇 가지 간단한 이제 팁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스케치업에서 나오는 태양광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태양광 섀도우를 켜주면 똑같은 위치에 따라 태양광 높이를 움직이면 바뀌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엔스케이프 조명은 썬라이트는 없어요. V-Ray처럼 썬라이트를 같이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썬라이트는 스케치업에서 시간대별, 달별 세팅하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활용하게 돼요. 그래서 인공 조명만 이제 엔스케이프에서 설치하게 되는데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두께값을 주지 않았습니다. 두께값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엔스케이프를 돌리면 V-Ray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데 얘는 좀 루면도 마찬가지고 트윈모션도 마찬가지고 리얼타임 연산하는 거의 특징인 것 같아요. 두께를 안 주게 되면 모서리 부분에 빛이 타요. 이렇게 약간 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작업을 할 때 두께를 줍니다. 한번 두께를 줘볼게요. 두께를 적당한 두께를 줘보면서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걸 안 했네요. 자, 얘도 두께를 줘서 자, 천장도 한번 두께를 줘보겠습니다. 컨트롤 키 눌러서 플러스 눌러서 두께를 주면 이렇게 두께가 생기겠죠. 앞뒤면 두께가 생겼습니다. 자, 두께가 생기게 되면 이렇게 빛이 새는 현상이 사라집니다. 자, 외부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두께를 주게 되면 빛이 타질 않고요. 두께가 없으면 셉니다. 그래서 이 리얼타임 워크프로 프로그램들 루미언, 트윈모션, 엔스케이프 같은 경우에는 약간 두께를 주는 게 유리합니다. 안 그러면 썬라이트를 쓸 경우에 빛이 약간 탈 수 있거든요. 보통은 공간별로 같이 할 때는 두께를 주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일반적으로 약간씩 두께를 주는 게 좋습니다. 자, 보면은 이렇게 똑같이 들어오는 걸 보게 될 거예요. 다른 작업 안 하고 그냥 해도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오기 때문에 작업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겁니다. 자, 보면은 이제 태양광 갖고만도 이렇게 실내에 빛을 타는 건 낫싱 같은 거 돌릴 수 있는데, 지금 보통 아까 이 편에 설명해 드렸지만 스케치업이 기본 설치하게 되면 해뜰 각 지역, 그러니까 지오메트리, 그러니까 지오 값이죠. 지구 자기 위치의 위성,
임포트해서 여기 나오면 로케이션 값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위도 경도에 맞는 이제 해가 일몰하고 일출하는 시간에 맞춰서 그 범위가 8시간 범위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4시가 나오고 겨울에는 더 일찍 해가 지니까 하고 여름에는 좀 더 길어지고 7시까지. 근데 얘가 완전히 해가 진 상태가 아니라 해 일몰 때 노을이 질 무렵까지 돼 있어요. 이게 기본 세팅인데 만약에 밤 시간대까지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세부 설정을 가면 돼요. 그럼 여기 섀도우라고 있는데 가면 여기서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뭐 12시, 뭐 예를 들어 오후 22시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밤 씬을 돌아갑니다. 오후 12시 이렇게 할까요? 이건 낮이네. 11시 가면 밤까지 가요. 아니면 위에 UTC라고 해서 범위를 결정하는 게 있어요. 보통 8시간 기준으로 해놓는데 얘를 뭐 12시간 해놓겠다. 그럼 12시간 범위로 이 타임 막대가 확대됩니다. 그래서 해가 상관없이 12시간 범위 내에서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해놓고 작업을 해도 되고 보통은 이걸 건드리진 않고요. 그래서 그냥 8시간 값으로 해놓을게요. 그러면 일몰시간이 이렇게 나오겠죠. 해뜰 무렵 일몰시간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자 섀도우 값에서 아까 7시로 되어 있었으니까 t 7시 해 일몰 아까처럼 기본 세팅 값으로 바뀌었죠. 여기서 그냥 시간대별로 입력하는 게 훨씬 편할 수도 있어요. 뭐 12시, 11시 입력하면 11시가 되겠죠. 그래서 기본 값은 7시간 두고 여기서 세팅을 바꿔가면서 조절할 수 있으니까 굳이 안 바꿔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이렇게 태양광을 조절해서 아예 밤씬이라든가 이런 걸 세팅할 수 있고요. 스케치업에 있는 섀도우의 썬라이트 값을 이용해서 조절합니다. 섀도우는 꺼주는 게 편하고요. 자, 그러면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조금 해질 무렵으로 해야지 실내 조명 값이 나타나기가 편하니까 해질 무렵으로 일몰로 바꿔 놓겠습니다. 일몰로 바꿔 놓고 조금 더 어둡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뭐 06시 이렇게 바꿔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어두운 밤이 나오니까 세팅하는데 훨씬 유리할 겁니다. 아니면 05시 정도 04시 50분 세부적으로 시간 타임을 조절할 수 있어요. 역시 정확한 날짜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인공조명을 테스트 할게요. enscape 인공조명을 한번 테스트 하겠습니다. 자, 인공조명 아이콘은 어디 있냐면 지금 아래 보이시는 여기입니다. 요게 이제 조명을 달거나 다른 뭐 소리, 그러니까 따로,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타이틀이 얘를 클릭해 보시면 알겠지만 enscape 오브젝트예요. 그러니까 조명값만 있는 게 아니라 클릭하면 창이 뜨는데 여기는 소리, AR이나 동영상 할 때 소리가 나게 하는 사운드 소스, 그 다음에 링크 모델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건 뭐냐면 나중에 실제 실무 예제로 할 때 말씀드리겠는데 스케치 파일을 여기는 이것밖에 없는데 enscape죠. enscape에 다른 스케치 파일을 임포팅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V-Ray 프로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케치 지금 파일은 이건데 enscape 돌아갈 때는 다른 스케치 파일하고 합치고 싶다. 그럴 때 링크 모델을 지원해요. 그러니까 용량에 좀 부하를 줄여주죠. 그러니까 프로식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보통 할 때 가구들은 미리 따로 만들어 놓고 V-Ray 할 때도 그렇지만 구조는 따로 뭐 구조 틀하고 오브젝트 틀하고 따로따로 만들었다면 같은 위치에서 따로 저장해 놓은 다음에 가구들이나 지키들은 링크 모델을 이용해서 따로 불러들이는 방법도 많이 씁니다. 그러면 enscape에 구동되는 시간들을 많이 줄일 수 있으니까요. 다음에 워킹에 따라서 이제 각 영역마다 이제 조명 또 사운드를 달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런 두 가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오브젝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enscape 오브젝트 안에 요 5가지가 기본적으로 인공 조명이 됩니다. 5가지 조명이 인공 조명. V-Ray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똑같아요. 루면이나 트윈모션, V-Ray랑. 자, 스피어는 구조명, 옴니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구 형태로 된 자체 조명, 원형 조명, 그러니까 360도로 빛을 발하는 조명이고, 그다음에 스포트는 알다시피 직구 조명, 특정한 지역을 비추는 거. 그다음에 라인은 내용같이 형광등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이프처럼 직각적인 막대, 기다란 막대로 원형으로 구성하는
것들이 라인 조명. 그래서 간접 조명할 때는 얘를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레팅글은 뭐 V레이에서 흔히 봤던 면광, 뭐 방에 있는 직부등 달 때, 그러니까 면으로 형성된 조명을 달 때 쓰는 거고, 면이 두 가지가 있어요. V레이 같은 경우는 하나 레팅글 라이팅 달면, 플랫 라이팅을 달면 거기서 뭐 원형으로 디스크로 바꿀 수 있고 레팅글로 바꿀 수 있지만 얘는 두 가지로 구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조명은 이렇게 심플하게 되어 있어요. 스포트라이팅 안에 IS 조명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역을 이렇게 스폿이라고 그러죠. 한쪽 방향으로 쏴주는 조명 안에 같은 영역 중에 V레이나 일반적으로 리얼타임 돌릴 때 다 쓰는 IS 파일도 같이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통 조명의 구성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여기서 팁을 말씀드리면 벽면을 따라서 한번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먼저 스피어. 얘가 처음엔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조명을 달 때 보통 V레이나 아니면 루미온이나 튜모션도 마찬가지지만 달릴 면에다가 클릭을 하게 되는데 얘는 좀 달라요. 떨어지는 면을 먼저 클릭하고 그 다음에 달리는 면이에요. 모든 조명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좀 차이가 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명을 달고 싶은 데를 클릭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떨어질 면을 클릭, 그 다음에 달릴 면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클릭. 이렇게 해주면 달려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떨어지는 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구 같은 경우는 아무데나 찍어도 상관없고요. 스피어 같은 데는 방향이 없기 때문에. 어쨌건 이렇게 달리게 됩니다. 처음 면에다 달면 얘가 파묻혀요. 그래서 뭐 이동을 해서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얘 빨간 포인트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이동도 할 수 있지만 얘를 빨간 점을 클릭하면 이동이 됩니다. 근데 좌표값이 생기지 않아요. 프리핸드로 할 때는 얘가 편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보통 그냥 스케치업의 무브 툴을 이용합니다. 무브 툴을 이용해서 클릭. 조명은 다 똑같죠. 면에 파묻히게 하지 않고 약간 떨어지게 작업한다. 이게 기본 틀이죠. V레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축을 다시 안쪽으로 이렇게 조명을 가보겠습니다. 자, 구조명인 것처럼 보이시죠? 여기 이제 뭐 얘는 형태가 남는 게 아니고 이게 스케치업에 연동이 되다 보니 스케치업 모델하고 구분이 안 가요. 초기 V레이처럼. 그래서 조명 세팅을 할 때 이게 내가 만든 건지 아니면 조명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것만 주의를 하면 얘를 갖다가 깨버리면 조명의 값이 깨지기 때문에 얘는 그룹핑 되어 있는 게 맞고요. 조명을 달고 나면 이 조명의 값이 나타납니다. 또 이동하고 싶다면 아까처럼 노란 빨간 포인트로 이동하고 싶다면 Move Writing이라는 걸 클릭하면 점이 다시 나타나고요. 얘를 클릭해서 이동을 할 수 있는데 얘 쓰는 것보다 얘를 이렇게 따라다니게 Move 툴 하는 것보다는 기본 스케치업에 있는 Mmove나 노테이트를 이용하는 게 훨씬 편하다. 이걸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보면 스피어 조명을 달고 나서 조명을 선택하게 되면 조명값이 나타납니다. 각각의 조명의 형태에 따라 첫 번째 스피어는 루미너스 인텐시티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일 거예요. 인텐시티가 보통 강도죠, 강도. 얘가 밝기값입니다. 칸델라로 표시되어 있는데 CD라고 하죠. 루멘이라고도 표현하고 칸델라로 표현하는데 칸델라 값으로 조절하게 돼요. 어떻게 할 거냐, 밝게 할 거냐. 인텐시티가 밝기값이다. 그러면 뭐 기본값 돌려가고 싶으면 리셋해도 되는데 기본값이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조절할게요. 셋 볼륨 클릭해서 뭐 치술값을 정확히 입력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입력하면 됩니다. 셋 볼륨이라는 건 여기를 클릭하는 게 아니라 글씨를 클릭하는 게 아니라 셋 볼륨을 클릭하면 여기서 치수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뭐 나는 4000이다. 이렇게 입력하면 원하는 정확한 치수값으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절을 해주면 되고요. 이게 밝기값이다. 그 다음에 스피어 라이팅엔 구조명이니까 라이트 소스 레디우스 반지름값 이 구의 반지름의 크기를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크기를 영역을 움직이면 확대 축소가 됩니다. 다만 오브젝트 스케치업에서 보이는 오브젝트가 커지진 않아요. 조명일 엔스케이프 뷰어에서 뷰창에서 확대 축소가 된 사이즈가 이제 확대 축소 영역이 확대 축소됩니다. 얘로 조절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같이 보면서 작업을 해야 되겠죠. 형태가 커지는 게 아니니까 모델링 자체가 커지지는 않습니다. 자, 이게 스피어 라이팅, 구 라이팅이고요. 다음번에는 좀 밝기값을 낮춰 놓을게요. 옆에 조명까지 같이 봐야 되니까. 자, 보겠습니다. 옆에 밝기값 하기 전에 익스포저를 조금 낮출게요.
자, 두 번째 스포트라이트입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제일 중요하겠죠. 얘도 똑같습니다. 스포트라이트도 똑같아요. 첫 번째가 비추고 싶은 면이에요. 이걸 좀 옮겨놓고 하겠습니다. 달릴 곳이 아니라 떨어지는 면, 클릭, 그 다음에 스포트라이트는 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위치까지 클릭한 다음에는 세 번째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게 방향입니다. 방향도 두 가지죠. 가로, 세로 두 가지 방향을 결정하게 돼요. 그래서 뭐 가로가 이쪽이다. 그럼 클릭, 뭐 원하는 위치는 여기다. 그러면 그 방향으로. 그러니까 네 가지 방향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다른 스포트라이트 클릭, 처음에가 떨어질 면의 위치, 클릭, 그 다음에 달릴 위치, 클릭, 두 번째 어느 방향, 가로, 세로. 그래서 이쪽 방향이냐, 이쪽 방향이냐 방향을 결정하게 되죠. 대각선 같은 방향을 위해서 얘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방향 클릭하게 되면 조명이 달립니다. 그 조명 달린 위치에 따라서 빛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꼭지점만 파묻히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무브 해보면 꼭지점 파묻히면 조명이 사라지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꼭지점이 항상 V레이도 그렇고 파묻히면 안 되는 중요한 점이다. 자,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달면 스포트라이트에 똑같은 설정하는 차이점이 생깁니다. 당연히 인텐시티 밝기값은 존재하고요. 그 밝기값을 존재하면 이렇게 확대 축소 밝기 강도를 조절할 수 있죠. 역시 똑같이 여기도 set 볼륨 해서 정확한 치수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8000 칸델라 값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밝기값을 조절할 수 있고요. 안에는 스포트라이트니까 꽃갈콘 모양으로 빛을 비추기 때문에 빔 앵글이라고 해서 꽃갈콘의 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얼만큼 영역으로 꽃갈콘의 영역이 빛에 떨어지는 영역을 줄 것이냐, 이걸로 선정하게 됩니다. 적당한 위치를 이렇게 둬볼게요. 자,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는 되어 있고 그 안에 IS 파일, 그러니까 IS 파일은 V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트윈모션도 그렇고 조명회사에서 지원하는 조명 등기구에 맞는 빛의 연출이 세팅되어 있는 파일을 IS 파일이라고 하죠. 당연히 얘가 실사 렌더링에선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게 스포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스포트를 쏠 수도 있고 IS 파일 할 때는 여기서 클릭해 주면 돼요. 그래서 IS 파일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자, 새로 스포트 가서 스포트가 설정되어 있으면 똑같이 옆에도 한번 해볼게요. 클릭 떨어지는 면, 달릴 면, 클릭. IS 파일은 벽면을 타서 윤곽을 잡아주는 거니까 약간 벽으로 향하게 하는 걸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달아줘 보겠습니다. 클릭. 하면 조명이 달리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거는 뭐냐면 이 조명을 이제 끝내고 얘를 선택하고 무브 라이팅해서 위치를 바꿀 수 있어요. 얘를 점을 더 갖고 더 위로 올려주겠다. 그럼 더 위로 올려주면 되고요. 방향을 이렇게 결정해 주면 됩니다. 똑바로 가고 싶다. 그럼 이거는 콘의 각도. 여기서 프렌드로 조절해도 되고 여기서 앵글 값으로 조절해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단은 똑같아요. 스포트라이트를 먼저 다뤄놓고 그 다음에 IS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무브 툴을 이용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편하니까 무브 툴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스포트가 아니라 IS 파일이다 라고 한다면 좀 기울어졌으니 형태를 잡아주고 자, IS 파일 체크 한 다음에 IS 파일 저장 다운로드 아마 홈페이지에도 있고요. 엔스케이프 홈페이지에도 있으니까 다운 받으신 다음에 보면 IS 파일들은 이렇게 이미지랑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설치를 해야지만 윤곽이 보이니까 보통 IS 파일을 지원하는 데서는 다 이미지로 렌더링이 된 상태를 같이 지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골라놓고 작업을 하시는 게 되게 편해요. 그래서 파일 한번 찾아볼게요. 파일 다운로드 이건 엔스케이프에서 지원하는 건데 보면 이렇게 이미지가 같이 저장돼 있어요. 그 빗줄기 모양을 어떤 걸 할까 미리 보시고 이름을 기억했다가 불러오면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걸 할지 브라켓, 펜던트, 뭐 스포트라이트 종류별로 있죠. 얘 이름이 괜찮네요. 뭐 얘로 한번 해볼까 봐요. 자기가 원하는 조명을 선택하면 되겠죠. 윤곽이 심한 조명을 한번 선택해 봅니다. 이 조명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스카터 라이팅. 여기서 파일 선택해서 지금 선택한 조명을 선택 열기 하게 되면 이렇게 조명이 연출된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비쳤다 그러면 이동을 다시 해주면 되겠죠. 근데 얘는 기본으로 IS가 갖고 있는 범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스케치업 V레이나 V레이들은 IS를 달아도 자기가 영역을 좀 조절할 수 있는데 얘는 기본 조절값으로 나와요. 밝기값에서 조절하거나
영역 크기가 아까처럼 앵글을 조절할 수 없고 조명 자체 회사에서 지원하는 그 사이즈대로 나오기 때문에 조명을 선택적으로 바꿔가면서 선택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좀 작게 가는 조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기본값 있는 거 Define 한번 선택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러하면 적당한 조명이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이렇게 조명을 원하는 대로 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조명의 영역이 세팅되어 있는 조명들을 같이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IS 파일만 많이 갖고 있으면 상관없이 영역을 이쪽에서 볼 수 있어요. 자, 아까처럼 디파인 스포츠를 한번 해볼까요? 이건 되게 작네. 예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명을 달 수 있습니다. 이게 스포트라이트의 IS 파일을 다는 거고요. 뭐 위층은 다시 잡아주면 되고, 각도도 사실은 무브 라이팅 말고 뭐 로테이트를 이용해서 조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게 더 편할 수도 있거든요. 기본 위치만 달아놓고 나서는. 자, 이렇게 해서 IS 파일을 달아봤습니다. 밝기값은 조금씩 낮춰놓을게요. 조명들을 선택해서 자, 이제 세 번째 있는 라인 조명. 라인은 형광등이나 네온처럼 일직선 파이프예요. 파이프 형태로 자체 발광은 아니고 형광등 같은 조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형광등처럼 다는 건데 얘도 말씀드리면 그래서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옆으로 옮겨놓고 라인 선택하면 활성화가 돼요. 얘도 역시 똑같아요. 달릴 위치, 그 다음에 떨어질 빛의 위치, 그 다음에 달릴 면 잡아주면 됩니다. 클릭하면 역시 중심점에서 세팅이 되기 때문에 파묻혀요. 그러니까 이 조율점이 나타나는데 로테이트 하는 거랑 방향이랑 뭐 이런 걸 설정하게 돼요. 여기서 돌려도 되는데 이것도 역시 각도가 설정이 안 되기 때문에 무브 툴을 이용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좀 아래로 내려놓고 파묻히지 않게. 그 다음에 다시 랭스라는 게 있어요. 랭스 길이 쭉 확대가 되겠죠. 길이가. 그러니까 프렌드로 할 때는 무브 라이팅이라는 걸 클릭해서 끝에 빨간 점을 클릭하고 당기면 원하는 대로 프렌드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뭐 길이를 늘 때는 얘를 늘려도 되지만 중심부터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프렌드로 늘리는 게 편할 수 있어요. 그 길이는 원하는 길이만큼 늘리게 되고요. 자, 최대치는 3m입니다. 3m에서 최대치 값에서 더 이상 늘어나진 않아요. 5를 눌러도 3m입니다. 그러니까 더 할 때는 무브에서 얘를 카페에서 쓰는 게 훨씬 편합니다. 무브에서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이렇게 3m 단위로 되기 때문에 무브에서 연결시켜주면 길이를 연장해서 직선 조명, 라인 조명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위치 자체 발광은 오브젝트에 들어가는 메탈리얼이기 때문에 형태가 보이지만 얘는 형태 없이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자체 발광을 주고 V레이도 마찬가지지만 형태를 뭐 파이프라인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라인 조명을 같이 겹쳐 놓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원기둥처럼 이렇게 쓸 때 형태가 없어지니까 빛만 남으니까 그걸 같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쨌건 3m가 된다. 이게 라인 조명이고요. 역시 밝기값을 여기서 조절하면 되겠죠. 형광등처럼 안에서 빛나는 조명이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해서 조명, 그 다음에 레팅글이랑 한번 조명을 해볼게요. 명광이라는 레팅글 라이팅을 클릭하면 얘도 역시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V레이처럼 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만드는 게 아니라 얘도 떨어지는데 달릴 위치, 그 다음에 방향, 가로 세로 방향.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틀어볼까요? 방향, 뭐 두 번째 방향. 수직으로 가고 싶을 때는 이렇게 두 번째 포인트, 그러니까 첫 번째 가로 세로이기 때문에 대각선이 이렇게 방향을 꼭 정형적인 방향이 아니라 가로 세로 방향이 아니라 위치를 틀어줄 때 씁니다. 같은 위치를 더블 클릭해줘도 돼요. 그러면 수직 방향으로 떨어지는 빛이 만들어지죠. 얘도 기울기를 주면 이렇게 파묻히기 때문에 무브 툴을 이용해서 조금 아래로 떨어뜨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명이 이렇게 생기고
얘는 명광일에서 조명 밝기 값을 한번 레팅글 이용해서 여기도 같이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어요. 확대를 하거나 늘리거나 하면 이렇게 커지겠죠, 조명이. 그 다음에 밝기값, 파워값, 루멘스 파워라고 되어 있는데 밝기값을 조절하면 전체적으로 빛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얘가 뭐 V레이처럼 양방향으로 빛을 발한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한 방향으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잠시만요. 다시 돌려볼게요. 한 방향으로 빛을 퍼지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레팅글은 보통 직부등 달 때처럼 하는 것처럼 기본 조명을 달 때 전체적으로 가장 완만하게 퍼지는 조명이기 때문에 V레이에서도 가장 흔하게 쓰죠. 전체 조도를 잡을 때. 역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게 뭐 사각형이 아니라 조금 부분 조명을 해주고 싶다. 뭐 얘를 좀 낮춰볼게요. 뭐 사각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원형으로 하고 싶다 할 때는 디스크를 쓰면 됩니다. 디스크도 똑같은 방법이에요. 디스크는 이쪽에다 한번 넣을게요. 그러니까 스피어 라이팅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쪽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우다 보니 근접한 지역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떨어지는 데는 퍼지는데 붙는 데는 이렇게 영역이 똑같이 형성이 되죠. 더 강하게 영역이 형성이 되지만 레팅글이나 디스크 라이팅은 붙어 있어도 이 부분이 붙어 있어도 퍼집니다. 그러니까 전반 조명을 잡을 때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디스크도 똑같은데 원형이란 얘기죠. 떨어지는데 달릴 때 그다음 방향 수직으로 내리고 싶으면 수직으로 내려놓은 다음에 방향이 각도가 없다. 그럼 같은 점에 더블 한 번 더 클릭해주면 수직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각도를 다시 조정하게 무브 툴에서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같은 점에서 클릭해 주시면 한 방향으로 떨어지는 빛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밝기값 역시 얘도 조절하면 전체적인 조명이 떨어지죠. 자, 이렇게 해서 조명이 4개, 5개지만 스포트에 IS 파일이 하나 더 있으니까 6개가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조명을 그렇게 6개 달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조명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조명을 이렇게 달아놓고 연출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작업이 가능합니다. 뭐 무브에서 하나 세팅한 거를 카피했으면 뭐 속성이 따라가기 때문에 기본 밝기값이 유지되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개를 달아놓고 각각 세팅값이나 밝기값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역시 속성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 만들어 놓고 세팅해놓고 카피해 쓰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내 조명을 다는 거고 요 인공광원들을 설명했으면, 그 2편을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비주얼 세팅 항목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있어요. 앤머스피어에 들어가면, 여기 라이팅의 밝기값 조절하는 게 있었는데, 앤머스피어에 들어가면, 얘죠, 얘. 아티피셜 라이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인공광원의 밝기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기본이 얘가 100값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기본 세팅 올려놔서 그런데 얘가 낮아지면 빛의 밝기가 떨어집니다. 지금 이렇게 영역이 죽어버리는, 빛이 영역이 이렇게 죽어버리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공간 안의 빛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간 안에 채워진 빛의 양을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뭐 어둡게 할 때도 있고 일부러 올려줄 때도 있고 그래요. 얘를 갖고 조절을 해주는데 기본 100값 정도면 좀 약하다. 그래서 조금 공간에 꽉 채워진 빛을 할 때는 올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한 160 올라갔는데 기본값 100값 정도에서 디폴트 리셋 보면 이 정도 밝기값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올려준다. 그럼 120, 110 이 정도 올려주면 안정적인 밝기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이용한다. 그러니까 얘가 중요하다. 인공광원을 쓸 때는 랜스케이프에서 가장 전체적인 밝기값을 조절하는 것은 오히려 익스포저 값보다 얘가 더 중요하다. 그걸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너무 세지면 나중에 유리 같은 거 할 때 질감에서 깨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밝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여기까지 연동을 해서 조명값이랑 익스포저 오토 노출값이랑 조절해서 같이 조절해 주면 됩니다. 조명 지금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편은 본격적으로 이제 2편에서 했던 예제 파일에 조명을 세팅하고 그 다음에 연출하는 것까지 한번 해서 메타리얼까지 완성하는 과정으로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